이재명 대표의 몰두 발언 좀 들어봤는데 먼저 두 분께서 어떤 부분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 좀 유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뭐 하고 싶은 말씀을 네.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 관련해서 특검 부분 관련해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은 꼭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네. 그런지 완곡한 표현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눈길을 갔고요. 네. 우선적으로 보면 긴급 민생 회복 조치로 해서 25만 원 관련해서 그 얘기부터 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 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좀 인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2 요구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네. 무력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실무회담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열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두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 실제로 협상을 하는 부분,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율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일 수 있고 저는 초반에서 본인이 하고 싶던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가감 없이 다 네. 했다.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하고 싶은 건 다 얘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정장 상의에서 A4 용지를 꺼내 읽으면서 과연 저 A4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어느 의제부터 먼저 거론을 할까 네.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일단 이제 여러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사에 대한 네. 뭐 압수수색도 있고 또 스웨덴 연구기관에서 진행을 했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얘기를 좀 앞서서 꺼낸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저도 조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껄끄러운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잠깐 동안은 이제 대통령실 쪽 배설자들이라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껄끄러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의제들이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얘기해왔던 의제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순이라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특정 주제들의 좀 우선순위를 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들을 다 펼쳐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대목에서 주로 먼저 반응을 했는지 이런 대목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무난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또 본인이 생각하는 더 무난한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골라잡기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의제를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민생 경제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마치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의석수가 단순히 그냥 일당이 아니라 과반을 넘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야권을 하면 8석이 모족한 192석에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안정감과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논쟁이 될 만한 것보다는 나는 이 25만 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이게 결과까지 되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해내는 리더십도 보이면서 민생, 다시 말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나는 관철시키고 나는 사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네. 것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하고 저는 언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두 발언의 오프닝이라고 보고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25만 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첫 번째 의제 두 분이 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25만 원 지원금이 됐습니다. 이거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총선 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법안 문제하고 또 25만 원 지원금이 다를 수 있는 게 법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이 1차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 정도의 문제라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올려줘야 그것을 통과를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국회가 뭐 예산 법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필히 또 협의를 하고 먼저 촉구를 해줘야 될 내용인 것이고 또 민주당도 이제 여러 방면에서 또 네.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쪽하고 각을 세우긴 했지만 또 이걸 예산을 막상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추계라든지 여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빨리 정부한테 촉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안보다는 예산안이 더 급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이미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과 관련한 어떤 의제를 꺼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앞서 좀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 그리고 연금 개혁안도 의제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대통령 말씀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손님 먼저 말씀하셔야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연금 개혁이나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나는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정쟁이 될 만한 요소들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자 왔구나. 뭔가 밀린 청구서, 네. 뭐 물론 청구서를 제시하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종의 장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안정감 있는 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아젠다에 있어서도 난 충분히 협조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대통령과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제가 약간 귀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네.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종의 압박이거든요. 힘은 내가 나 힘세 이러진 얘기 안 했지만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정중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했고 또 하나 제가 이른바 처음 서두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으로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나는 왔는데 나는 오고 싶었는데 대통령 때문에 지금서 왔다는 걸 한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뒤끝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은 생각보다 모두 발언에서 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서 네. 지금 저는 이제 비공개 때 어떤 얘기가 됐는지가 되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교집합으로 삼을 수 있는 의제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14시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수회담이 아직까지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약 2시간을 넘겨가고 있습니다.